네, 안녕하십니까. 5강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또 패러디의 작품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나리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 그러면은 뭐 너무나 유명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또 이 모나리자가 세계적인 명화가 되고 뭐 전 세계인들이 아끼고 제일 그 사랑하는 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고서 또 패러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모나리자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이 뒷배경에 나와 있는 이 풍경 부분이 어쩌면은 뭐 서양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이 동양의 어떤 뭐 좀 풍경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서양에서는 조금 동양적인 그런 풍경화가 있어서 그 느낌 자체가 조금 좀 환상적인 부분이 가는 풍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나리자가 이렇게 앞에 크게 정면성으로 도상학적으로 보자면은 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려졌는데 이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세계적인 그림이 됐는지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정리한 부분이 이 모나리자라는 이 부분이 이 세계적인 명화가 되기에는 몇 개 요소가 있다.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고, 이 16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고, 여기 도난 사건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물론 당대에도 뭐 상당한 그 실력을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에 그에 버금가는 작가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그 천재 화가죠. 다빈치 같은 경우는 상상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기의 그 아이디어와 천재성을 그 발휘를 했는데요. 이런 예술에 있어서 그 그림뿐만이 아니라 현재 뭐 현대 그 비행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는 배경이 지금 다빈치가 그 프로펠러 그림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내고 새가 나르는데 인간은 나를 수 없을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비행기의 원래 그 초기적인 형태를 다빈치도 개발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또 그림 화가로서도 뭐 상당한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부학, 상당히 많은 다양한 해부학을 했죠. 그래서 미술적으로는 그 실력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기본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큰 어마어마한 실력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내공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훈련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그 해부학 습작이라든지 또 다양한 아이디어에 관한 습작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방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16은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이 몇 년 안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무려 16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림을 이제 그려서 이 그림이 본 주인에게 이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모나리자 이 그림은 나무판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그거를 16년 동안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40여 년 동안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완성작이 15점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워낙 유명해서 매년 뭐 큰 왕궁이라던가 또는 큰 데에서 큰 그 대형 수주를 받아서 작품을 갖다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끝을 안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천재가 그 완성을 마지막 종지부에 점을 찍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하지 않았는데, 그 완성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16년에 걸쳐서 어쩌면은 명작인 이 걸작이면서 명작이 모나리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완성하지 않는 그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16년 동안 그림을 그려내고 모나리자에 공이 들어가서 나왔다. 그리고 모나리자가 이제 뭐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 미소. 근데 이 미소에는 이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스쿠마트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윤곽선이라든가 외곽선을 뿌옇게 아주 투명한 느낌으로 외곽선을 잡으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스쿠마트 기법도 들어가면서 이 모나리자의 미소 속에 근육학이라든가 이런 골상학에 관한 부분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그 천혜에 정말
신비의 미소가 나왔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극찬하게 되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루브르 박물관에 이 모나리자와 모나리자의 버금가는 여러 그 명작들이 걸려 있었는데요. 모나리자도 그 사이에 걸려 있었답니다. 명작이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일을 하게 돼 있던 어느 분이 이제 이 모나리자를 들고서 바로 박물관을 걸어 나가게 됩니다. 바로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에 모나리자를 찾는 사람들은 그 모나리자 그림이 비어있는 그 허공을 보게 되고 나중에 1년 반, 2년 반이 지나서 모나리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되죠. 그 안에 벌써 뭐 모나리자가 도난당했을 때 신문 기사하고 이런 뉴스 보도가 나가게 되고 많이 관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모나리자는 상당한 그 관심에 집중이 되는, 그래서 그 명작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미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화면 보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요 외곽의 윤곽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금 뽀얀 그 몽환적 느낌도 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환상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고 하는 이 스쿠마트 기법을 통해서 형태를 정확하게 칼로 자른 듯이 하지 않고 나름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특수하게 개발되어 있는 그 그림 화법이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서 정말 다빈치가 이제 올인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경지가 올인되어 있는 이 그림이 됐죠. 그리고 이 신비의 이 눈이 갖고 있는 뭐 눈썹의 모습이라든가 이 골상학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 신비스럽다. 그런데 엑스레이 투과를 해보면은 초기 그림에는 뭐 눈썹이 있더라. 뭐 이런 그 설들이 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다빈치의 그림이 똑같은 쌍둥이 그림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와 완벽하게 거의 똑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얼굴 부분은 현재 이제 이 부분은 스쿠마트 기법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이제 뽀얀 그런 느낌이 나고 여기는 아주 좀 선명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눈썹이 여기 뭐 살짝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모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작인데 지금 거의 완벽하게 지금 재현돼 가지고 똑같죠. 그래서 다빈치 시절에 이제 오랫동안 옆에서 이제 그 사사를 받았던 제자가 똑같이 이렇게 그렸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원래 원본의 그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나리자가 이렇게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당대 많은 대가들이 앞다퉈서 또 이제 모나리자에 도전하는 패러디를 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패러디 그림 넘겨봐 볼 텐데요. 먼저 자, 달리 그림이 먼저 보겠습니다. 달리는 초현실주의자로 살바도르 달리 초현실주의 이렇게 이제 동일화돼 있죠. 근데 시험난 모나리자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달리 얼굴의 자화상이 이렇게 그 좀 희귀하거나 괴기한 시험을 달리가 뭐 자기 얼굴에 이렇게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나리자에다가 바로 자기를 투사했죠. 내가 모나리자다 이렇게. 또 그 신비의 베일 속에 있는 모나리자가 나도 그 살바도르 달리 지금 신비주의자고 나는 초현실주의자면서 상당히 신비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뭐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바로 뒷상에 뒷상도 이렇게 시험난 모나리자인데요. 이 작품은 실제로는 조그만 그 엽서에 이렇게 그 뒷상이 여기 코시험을 달고 여기 RHO 그 Q라고 해서 나름대로 뭐 재밌는 이렇게 문구를 쓰면서 그렸던 레이디메이드인데요. 이 그림으로 인해서 또 레이디메이드를 하고 있는 그 마르셀 뒷상도 또 상당히 이 미술사에 또 재밌는 그림을 남기게 되죠. 예. 여기 이제 짱미셀 바스키아인데 낙서와의 대가고 이제 젊은 시절에 요절했죠. 근데 모나리자가 아름다움의 극치라면은 짱미셀 바스키아는 낙서화로서 이제 일대기를 이제 예술가로서의 일대기를 살았던 작가인데요.
나름대로 낙서에도 어떤 그 미추라 그래서 추의 미에가 있는데 추의 미로서 모나리자를 또 그리고 있습니다. 바스키아가 여기 그린 일은 1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상당한 그 고가의 값어치라면은 어쩌면은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 1달러의 구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어쩌면 뭐 던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은 페르난도 보테로의 모나리자 버전인데요. 여기서 보테루 버전인 퉁퉁하면서 여유롭고 여유로우면서 그 자체가 몽환적인 그 모나리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디 와홀이 또 실크 스크린 기법에 또 대가면서 미술계의 아우라를 없앤 그 대가인데 나름대로 모나리자를 앤디 와홀 버전으로도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크기가 또 상당히 이렇게 또 큽니다. 여기 사람이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그 크기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캘롤린 쇼튼이라는 그 작가는 이 모나리자를 좀 팝아트적이고 해학적으로 이 소의 얼굴로도 이렇게 한번 재밌게 넣어봤는데 이 이후에 모나리자가 나름대로 팝아트도 그러고 재미난 요소에 많이 등장하면서 재미있고 또 희극적인 패러디들이 상당히 많이 현대미술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오늘 5강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또 패러디 작품 살펴봤는데요.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역대 명작이면서 걸작이 됐던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인지 다빈치의 천재성, 두 번째는 모나리자라는 그 모델이 또 있었고 또 16년이라는 그 고된 기간, 오랜 기간의 그 공력이 있었고 마지막 도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나리자가 언론이고 기사 보도에 또 서포트를 받았던 부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모나리자의 또 그 아름다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